네, 안녕하세요. 바이낸스 연구소입니다. 주말 사이에 비트코인이 정말 많이 떨어졌죠. 정말 많이 떨어져서 사람들 정말 많이 좌절하고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왜 비트코인이 많이 떨어졌는지 한번 이유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전문 매체 텔레그래프 코인 텔레그래프에서 지난 2일 3일 동안 시가총액이 3,130억 달러가 증발했다고 나타났다. 그런데 미디어는 글로벌 증시가 부진한 가운데 암호화폐 매도세가 상당했다. 자, 이거는 1년 중 가장 강한 수준이었다. 1년 중 가장 강한 수준이었다. 특히 시가총액 상위 코인 10개 코인 중에 솔라나의 타격이 가장 컸다.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상승이 정말 가팔랐죠. 시가총액 4위까지도 올라왔었는데 BNB를 제치고 많이 오른 만큼 많이 반납을 했어요. 이 솔이 솔라나거든요. 25.7% 하락했다. 비트코인은 14%, 이더리움은 17% 각각 하락했다. 자, 그러면 비트코인이 왜 하락을 했냐? 가장 제일 큰 이유는 얼마 전에 발표한 고용 데이터 악화죠. 그리고 빅테크 기업의 성장 둔화 전망, 경기 침체, 이거 뒤에 기타 등등 이런 이유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9월에 금리 인하를 앞두고 있거든요. 필수적으로 금리 인하는 9월에 해야 돼요. 그런데 금리 인하를 하는데 그러면 당연히 오를 건데 왜 떨어졌냐? 그런데 시장은 그 금리 인하보다는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많이 이렇게 떨어뜨리고 있거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식 시장이랑 정말 같이 가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커플링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금리 인하가 돼서 9월 또는 10월에 비트코인 상승하면은 실제로 비트코인 상승하기 시작하면은 증시 시장이랑 다르게 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거를 이제 디커플링이라고 하는데, 항상 비트코인은 상승하기 시작할 때는 주식 시장보다 더 가파르게 오르면서 디커플링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자, 한 번 더 다음 기사 한번 볼게요. 자, 이건 제가 이제 정리한 건데, 이제 비트코인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사람들이 약간 패닉이 와서 패닉이 와서 던지거나 이렇게 하는데, 자, 봅시다. 5만 달러로 하락하지 않고서는 비트코인은 8만 달러를 기록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지지 않으면 올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비트코인은 6만 7천 달러일 때 심각한 경기 침체에 대해서 경고했습니다. 진지하게 생각한 사람은 거의 없었고 많은 사람이 웃으면서 8만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이 내가 이 투자 시장에 들어와가지고 이게 투자 시장에 들어와서 비트코인을 예를 들어 투자를 한다. 그러면 이렇게 많이 얘기해요. 우상향한다. 우상향하는 것이 차트적으로 봤을 때 서서히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만약에 차트가 올라간다고 하면은 이건 거의 사기거든요. 폰지 사기거든요.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 없어요. 특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제자리에 돌아왔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제자리에 다시 돌아왔다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올라갈 때는 필연적으로 하락을 해야 돼요. 하락을 해서 매집 단계를 거쳐야지만 상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그래도 경기 침체가 오면은 다 끝난 거 아니냐, 비트코인도 박살나고 다 박살나는 거 아니냐 합니다. 그런데 2017년 기준으로 했었을 때는 비트코인이 그때 당시에 이더리움 기준으로 얘기해 볼까요? 이더리움이 한 5월까지 정말 장이 좋게 가다가 한 50만 원 정도였었거든요. 그런데 딱 8월에 한참 더운 8월에 한 8만 원 정도까지 떨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5만 원 간다, 4만 원 간다, 빵원 된다 말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연말에 280만 원까지 갔어요. 5만 원에서 280만 원까지. 근데 저도 그때 당시에 투자를 하면서 정말 힘들었었거든요. 하락에 사실 장사가 없어요. 정말 힘든데 버티면 결국에는 올라간다. 사람들이 그걸 믿고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투자할 때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오늘 투자해가지고 당장 내일 많이 벌고 싶어가지고 너무 투자하는 방법 자체가 투자의 입장보다는 투기의 입장이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떨어지면 바로 팔고, 그리고 그렇게 방송하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뭐 3% 떨어지면 5% 떨어지면 손절했다가 더 밑에 저점이 내려오면 사서 고점까지 올려야 된다. 말은 쉽죠. 근데 사람이 그렇게 하기 정말 쉽지가 않아요. 맞아, 그렇게 하면 다 부자가 됐겠죠. 그리고 차트가 그렇게 쉽지가 않고요. 사실 차트를 보고 선행적으로 판단하는 사람보다는 차트가 약간 후행적이거든요. 그래서 돌이켜 보니까 아 이게 더블 바텀이다, 뭐 더블 탑이다, 뭐 데스켓 바운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지나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걸 예상을 하는 것 자체가 좀 그런 부분에 무의미하다. 결국 펀더멘탈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다음 기사를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이번에 많은 하락을 겪으면서 이 시장 또한 성숙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31주자 연준은 인플레이션 전진 이유로 들었지만 지속적인 위험을 인정하고 지금 현재 금리를 계속 동결하고 있죠. 52.25에서 55.50, 5.25에서 5.50 계속 이렇게 최고치를 유지하고 있는데 계속 금리가 너무 높으니까 기업이 어려워질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업률이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실업률이 많이 발생하면은 사람들이 직장에 취직을 해가지고 돈을 벌려고 해도 버는 돈이 너무 작으니까 아 그럼 내가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할 필요가 뭐가 있냐. 그래서 차라리 투자를 하거나 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돈을 벌고자 하는 의욕이 많이 꺾인 거예요. 그리고 회사에서도 사람을 쓰기에는 인건비가 너무 비싸니까 사람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회사도 많이 어려워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새 기사를 보면은 뭐 회사가 망한다, 회사가 부도가 난다 하는 것도 사실 금리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자율을 감당하기 너무 힘들거든요. 이자율을 감당하고 힘들기 때문에 이자 내기도 벅찬데 사람을 또 쓸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 또한 힘들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사람들을 많이 쓸 수 없으니까 약간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자, 봅시다.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BTC는 역사적으로 트럼프의 연설에 이어 또 한 번 7만 달러 장벽을 돌파하는 시도 끝에 매도 압력에 직면했습니다. 자, 잘 올라가다가 한번 박살났죠. 내려왔죠. 이게 투자가 쉬운 게 아닙니다. 특히 이 코인 시장에 들어온 사람은 주식 시장보다 변동성이 더 크기 때문에 물론 내가 500만 원 넣고 600만 원 넣어서 뭐 1억을 벌고 싶어 하지만 사실 그거 이제는 쉽지가 않아요. 이제 이 비트코인 시장에 들어와서 투자를 한다는 마인드로 접근을 해야 돼요. 내가 2년에 뭐 2배다, 3년에 3배다 이런 식으로 뭐 50%, 30% 이런 식으로 약간 투자의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지 내가 비트코인을 해서 조금 넣어가지고 뭐 선물 투자해가지고 말도 안 되게 많이 벌겠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랑 다르니까 조금 도박적으로 어차피 500만 원 없어도 되는 거니까 하지만 그 500만 원 순식간에 잃을 가능성이 커요. 진짜 불과 한 달에 안 걸릴 때가 많아요. 하지만 이 500만 원 가지고 장기적으로 적립식 투자를 한다든지 장기적으로 길게 투자의 관점으로 본다면 그 500만 원으로 정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500만 원을 가지고 10년을 투자했다. 비트코인 보면은 10년간 123% 정도 이제 상승했거든요. 그러니까 500만 원을
125배 정도 상승했거든요. 125배면 얼마입니까? 그럼 500만 5천 5억 50억이 된 거예요. 10년 동안 가지고 있었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시드머니를 잃지 않고 장기적 관점으로 계속 길게 가져가야 되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러시아는 암호화폐 채굴을 합법화합니다. 이 법안을 통해 중앙은행은 선택적 기업, 국경 간 결제, 디지털 통화로 교환 거래를 수용할 수도 승인하려고 합니다. 자, 러시아는 암호화폐 채굴을 해야 돼요. 이게 비트코인을 채굴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GPU나 이제 그런 그래픽 카드, 아식 칩이라고 하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아식 칩을 채굴하면은 하나당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느낌이냐면 드라이기 한 10개 정도? 막 10kg, 5kg 정도 전력을 소모해요. 근데 그거를 조금만 돌려도 드라이기 하나만 틀어도 정말 더운데 정말 열이 많이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운 나라일수록 에너지가 저렴한 나라일수록 암호화폐 채굴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암호화폐 채굴을 통해서 많은 이득을 보려고 하는 게 미국 같은 경우는 석유가 나잖아요. 뭐 텍사스라든지 또 추운 지역, 뭐 뉴욕이라든지 이쪽으로는 뉴욕시 시장이 자기는 월급을 비트코인을 받겠다 얘기를 했었고 또 채굴 기업들이 텍사스로 많이 간 게 텍사스 같은 경우는 텍사스는 기름도 싸고 기름도 나고 그리고 에너지도 싸기 때문에 텍사스에는 채굴하기 좋다고 해요.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채굴하기 가장 좋은 날 러시아지 않냐. 러시아는 너무 춥고 추우니까 에너지 효율이나 전기세도 싼 나라고 그러니까 열이 많이 발생 안 하잖아요. 열이 많이 발생하면은 전력 관리하는 전력비도 상당히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기본 단가가 많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폐 채굴은 추운 나라일수록 이득입니다. 그리고 전기가 싼 곳이 당연히 이득이겠죠. 그리고 예전에 중국에서 채굴을 금지했었었는데 그게 되게 문제가 많이 됐었던 게 도둑 전기를 쓰는 업체들이 많았대요. 그러니까는 전기세를 제대로 지불하지 않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아는 사람이 수력 발전소에 아는 사람이 근무한다더라. 그러면 전기를 끌어다가 쓰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은 비트코인의 채굴 단가 자체가 엄청나게 많이 낮아지는 거잖아요. 비트코인의 채굴 원가라는 게 있어요. 그 채굴 원가에 맞춰가지고 비트코인의 가격도 형성하는 건데 채굴 원가가 너무 저렴하다 보니까 중국에서 비트코인을 너무 저렴하게 던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 시장의 가격도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라가 전쟁 때문에 많이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폐 채굴을 합법화합니다. 네, 다들 이제 비트코인을 이제 법제화 규정 속으로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나라가 주최해서 채굴하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특별히 제재할 수 없으니까 뭐 달러 제재다, 뭐 수출 거래다, 뭐 이런 것들을 제재할 수 없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랜잭션 통해 가지고 나라 간에 이동하는 것 자체가 자유롭기 때문에 러시아 쪽에서는 비트코인 채굴 해야 되겠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거에 대해서. 자, 데일리 마켓 업데이트입니다. 자, 마켓은 지금 요즘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트위터에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최근 시장이 갑자기 급속히 하락했습니다. 논리적으로 비농업 데이터가 발표되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100%로 높아졌는데 세상에 100%는 없는데 그러니까 9월에 금리 인하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8월 1일 날 그때 우리가 같이 예상했던 것처럼 금리 동결을 했죠. 근데 금리 동결하면서 우리가 금리 인하를 할 건데 그 금리 인하에 대한 속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어느 정도의 스탠스로 금리 인하를 할 것인가.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시장은 결국 부양될 거거든요. 가격이 떨어지면은 시장의 전체적 가격은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자, 분석한 결과 시장 하락의 가장 유력한 원인은 비농업 데이터가 예상치를 훨씬 밑돌고 있어서 경제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에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연준의 대응이 너무 느려서 시기적절한 정책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우려할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의 갑작스러우고 급격한 하락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6%로 하락했지만 파급 효과로 가격은 59,800달러로 주저 지지선을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 가격으로 치면 한 8천만 원 정도 선이 약간 지지선이었는데 그게 지지선이 최근 어제 저녁에 붕괴됐었죠. 자, 봅시다. 최근 시장이 많이 하락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항상 해마다 8월은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8월은 하락, 8월 하락. 자, 8월이 하락을 했으면 그러면 9월은 회복, 10월은 상승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상화폐를 투자를 했다, 뭐 비트코인 투자했다, 뭐 알트코인 투자했다 하면은 지금 타겟을 봐야 되는 게 11월이나 12월 봐야 돼요. 지금은 팔면 안 돼요. 떨어졌으니까 패닉셀 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잘 버텨서 9월부터 금리 인하 될 거거든요. 왜 회복할 거냐? 금리 인하 효과를 봐야 될 겁니다. 보통 금리 인하는 0.25 정도 할 건데 너무 급하다 하면은 그 2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금리를 0.25 마이너스 0.25 3번까지 할 수 있거든요. 11월까지. 11월 금리 인하도 0.25 이 정도 할 거거든요. 금리 인하를 3번 연속적으로 하게 되면은 이번에 비트코인은 뭐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그냥 불장이 아니고 메가 불장 올 것이다. 경기가 회복이 되면서 그리고 이번에 미국 대선이랑 맞물려 가지고 메가 불장에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비트코인 어느 정도 갈 것인가 사람들 많이 예측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얼마가 되길 바라십니까? 얼마가 됐으면 좋겠어요? 보통 10만 달러가 우리나라 생각하는 약간 1억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돈 하면 10만 달러 1억 아니죠. 한 1억 5천인데 5천만 원인데 뭐 김프가 붙고 이렇다 저렇다 해서 10만 달러가 1억 6천만 원 정도 될 겁니다. 아마 그때 되면은. 그러면 사람들이 예측하는 것들이 12만 달러를 많이 예측하거든요. 연말에. 자, 12만 달러까지 도달할 수 있을지 우리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낸스 연구소였고요.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